이것은 1888년 동경대 나가이 나가요시 교수가 감기약을 개발하던 중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1919년 그의 제자였던 오가타 아키라 교수에 의해 결정화에 성공하였고, 일본 다인니폰 제약을 통해 노동자들의 미친 노동을 위한 피로회복제로 불티나게 전 세계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네, 당시는 불법이 아니었던 거죠. 독일에서도 1938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되었습니다. 그러다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 전쟁이라 불리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이것은 전쟁을 위한 병사들에게도 대량 지급되었고, 이 양반은 전쟁 막판에 무려 11씩이나 과다 복용했다니 제정신일리였고, 대일본 제국의 망상을 위해 불나방이 되어야만 했던 이들에게도 천황의 하사한 사케와 함께 지급되었습니다. 전쟁에서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며칠간 잠도 자지 않고도 고속 행군을 할 수 있고, 굶주림 속에 밤새워 싸워도 지치지 않는 그런 군대를 가질 수 있다면, 네, 독일은 원했습니다. 그런 로봇과 같은 인간 병기를. 독일은 병사들의 전투력 증강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해왔는데, 빠른 속도로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적의 후방을 공격, 포위, 섬멸하는 전격전을 위한, 마치 영화 속의 무적의 주인공처럼 초인적 능력을 발휘해 적을 모조리 박살내버리는 무적의 전사들을 만들어내려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막바지까지도 연구를 통해 신약을 계속해서 만들어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에서 이 약은 무려 2억 개 이상 제조되었습니다.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와의 전투에 참전한 병사들에게 상습적으로 이 약을 복용시켜 두려움과 공포를 없애고 신체적 능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신약들이 만들어지면 먼저 수용소의 죄수들에게 강제로 투여시키고, 굶주린 상태에서 밤낮으로 강도 높은 노동을 시키며 인간 지구력의 한계를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도 임상 실험을 해 이 결과는 독일 군부에 보고되었고, 이 양반 또한 이 약물의 군 공급을 대단히 흡족해했고, 스스로도 곧 뽕 중독자가 되어갔습니다. 이 양반이 1944년 늑대굴에서 벌어진 본인 암살 미수 테러에서 가까스로 살아난 후에 트라우마에 시달려 더 많은 양의 뽕을 찾게 되고,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는 하루에 10알씩이나 드셨다니 1일 10mg에서 15mg 정도의 양만 장기간 복용해도 개또라이가 되는데, 10알이라면 이 양은 3000mg 이상으로 절대 제정신일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제 독일군이 룩셈부르크를 돌파할 때 3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엄청난 속도로 돌파하기도 했고, 프랑스 침공 당시에도 독일 병사들은 지휘관이 뜯어 말려도 듣지 않고 미친듯이 위험지역까지 돌격하여 밤새도록 전투를 이어갈 정도였습니다. 독일 유보트 잠수한 승선원들은 고도의 집중 상태에서 4일 동안 잠을 이루지 않고 전투에 임했습니다. 소련과의 전쟁에서도 영하 30도의 강추위 속 병사들은 단기간 행군에 지쳐 쓰러지고 사망자까지 생기기 시작하자 이 약을 먹이니 뽕하고 30여 분 만에 집중력과 판단력, 기력을 회복하였습니다. 약을 복용한 독일군의 공포심은 사라지고 자신감과 집중력은 극에 달하고, 수면 욕구와 식욕은 둔화되었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면 행오버에 시달리며 마치 좀비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 약은 초콜릿과 함께 독일 병사에게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정신분열 증세를 보였던 거죠. 실제 소련군에게 포로로 잡힌 독일군 중에는 정신병에 걸려 마시간 포로들이 많이 목격됐다고 합니다. 또한 잇몸이 다 상하고 자신의 몸에 수천 마리의 벌레가 기어다니는 환각으로 온몸을 긁어대어 곳곳에 상흔이 가득했습니다. 연합군인 미국, 영국, 소련군 또한 이 약을 사용하였고, 미국은 이와 유사한 약들을 베트남전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였으며 남베트남군과 한국군에게도 제공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약은 일본에 의해 최초로 만들어져 만주사변에 처음으로 병사들에게 지급해 일본 군부는 상당히 만족한 결과를 얻었고, 중일전쟁에서도 대일본 제국을 위해라는 뽕에 취해 일본군은 미친듯이 전투에 임했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지 할 만한, 일본군에 경악할 만한 잔인한 행위도 이 약물의 영향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일본 군부는 병사들에게 이 약을 주로 차와 함께 복용시켜 효력을 더 극대화시켰습니다. 태평양 전쟁 시 야간 출격을 하는 전투기 조종사에게는 밤에도 낮처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암시 호르몬이라고 뻥을 쳐 주사를 놓기도 했습니다. 가미카제 특공대 자살 공격 하루 전에도 이 약을 천황이 하산, 사케, 타마시게 했습니다. 이들은 공포나 긴장감을 느끼지 못한 채 일본 제국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며 자신의 몸과 전투기를 미 군함에 처박았을 것입니다. 가미카제 대원 중에는 안타까운 조선인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일본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막대한 군수물자 생산을 위해 밤새워 지치지 않고 무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뽕공장을 세우고 대량으로 이 약을 제조해 수많은 노동자에게도 제공했습니다. 이 약은 필로 보너스, 노동을 사랑한다는 뜻으로 필로폰을 말합니다. 즉 먹고 존나게 일해라. 마치 현대인의 커피와 레드불처럼 전후에 일본의 중증 뽕 환자는 30만이 넘어섰다고 합니다.